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고객 성격 유형, MBTI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BTI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왜?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MBTI 개념, MBTI가 뭐의 약자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마이어스 브릭스인가? 궁금하시죠?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BTI는요, 원래라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MBTI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아니라 다른 학자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칼 융 표시 딱 해주세요. 그리고 왜 MBTI인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MBTI라고 한다면 캐서린 브룩스 그리고 이사벨 마이어스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브릭스 앤 마이어스. 그래서 MB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다. 그래서 캐서린 브룩스와 이사벨 마이어스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다. 자기보고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바로 자기보고식인 거죠. 그리고 MBTI라는 것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다라는 겁니다. 행동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는 뭐가 있죠? 행동 유형.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행동 유형을 알아보는 지표지만 MBTI는 내 성격이 어느 성격인지, 어느 유형에 좀 더 가깝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더라는 겁니다. 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칼 융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어떤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더라. 어떤 경향성을 띠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어떤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고 인식하는 특성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바로 MBTI가 될 수 있겠죠. 자, MBTI는 뭐다? 칼 융의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진단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무료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식으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죠. 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 문항을 통해서 뭐예요? 인식하고 판단할 때 각자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호 경향들이 뭐예요?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MBTI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MBTI를 실시를 할까요? 왜 MBTI 검사를 실시를 할까요? 그죠? 자, MBTI 검사를 했는데 나는 ENFP야. 그러면 네 성격 별로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은 절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고귀하고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변명과 합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뭐다? 자아 실현을 하고 성장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MBTI 검사를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장점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장점과 단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너 나빠, 너 별로야, 너 싫어 이게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MBTI 검사를 실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성격은 어떠한가? 내 장점이 무엇인가? 내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경향성을 띠는구나,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좀 더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을 좀 개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MBTI 4가지 선호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BTI는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식에 MBTI는 16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이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예요?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환경적인 영향, 가정 환경의 영향, 사회적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심리 경향을 말한다는 겁니다. MBTI는 환경 영향을 받고 난 이유가 아니라 받기 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모습, 나의 심리적인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 4가지 지표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범죄에 속하게 된다는 건데 이 4가지 선호 경향 무엇이 있냐? 자, 첫 번째가 에너지 방향이 어디에 속하느냐? 두 번째가 인식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판단 기능이 무엇이냐? 생활 양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4가지라는 거죠. 자, 에너지 방향.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가? 그걸 바로 외향형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에너지 방향이 내향형이냐. 그죠? 그래서 EI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방향, 외향형, 내향형 뭐가 있을까요? 외향형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 갈까?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외향형 그래 좋아 하면서 바로 짐을 싸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놀고 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외향형이라고 한다면 내향형은 뭐예요? 우리 여행 갈까? 라고 한다면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리고 나는 친구들 여러 명 사귀는 것보다는 그냥 친한 친구 한두 명과 사귀는 게 좋다. 그게 더 편하다.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있길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향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식 기능.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 어떻게? 감각형이냐 아니면 직관형이냐. 자, 감각형은 S, 직관형은 N이라는 거죠. 자, 정보 수집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막 나열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그냥 내 직감을 믿고 내 직감, 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S냐, N이냐 이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단 기능 뭐냐? 자, 정보를 수집을 했으면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를 바로 사고형이냐 아니면 feeling, 감정형이냐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논리적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논리는 필요 없어. 그냥 내 느낌, 감성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T와 F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양식은 뭐예요? 생활양식?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막 계획,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하기,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뭐 하기, 이렇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이어리 자체가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무조건 내가 실행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다음 중 뭐 에너지 방향과 관련된 것들을 고르시오. 그러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된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한번 교재를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 선호지표의 특징 보면요. 외향형과 내향형. 뭐로 표현한다? 외향형은 이고, 그리고 내향형은 I로 표현을 한다. 자, 외향형 뭐다?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바로 외향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내향형 반대로 많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는 것보다는 그냥 친한 사람 몇 명,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로 하더라. 그리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반면에 외향형은 경험부터 먼저 하더라. 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자기 표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외향형 뭐예요? 말로써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내향형은 글로써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감각형과 직관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각형은 뭐다? S다. 자, 직관형은 뭐다? N이다. 자, 감각형은요, 오감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감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거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달라지더라. 그리고 과거보다는 뭐예요? 현재에 초점을 두더라. 그리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직관형은 뭐예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 그죠? 내 그냥 몸이 느끼는 거야. 영감에 의존을 한다라고 한다면 감각형은 현재, 지금 현재, now and here에 포커스를 둔다면 뭐예요? 직관형은 현재보다는 좀 더 미래 중심적인 거, 좀 더 비전을 수립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비전은 당연히 추구하다 보니까 가능성과 의미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감각형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직관형은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표현들은 요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감각형은 좀 더 구체화된 거. 숲보다는 뭐? 나무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직관형은 뭐예요? 큰 그림,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뭐예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을 좀 좋아하더라. 창의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사고형과 감정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고형과 감정형. 사고형은 T, 감정형은 F라고 하죠. 자, 사고는 말 그대로 팩트 중심이에요. 진실과 사실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감정형 뭐예요? 팩트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형은 뭐예요? 논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한다면 감정형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고형은 규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감정형 뭐예요? 나한테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좀 주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형의 리더인 분들은 뭐예요? 이 부하 직원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해. 그래도 나와 관계가 너무 좋아.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일을 잘 못하더라도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감정형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죠? 이러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 근데 사고형은 아무리 그 부하 직원이 나한테 잘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에서 자꾸 빵꾸가 나. 그러면 평가를 좋게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게 바로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판단형과 인식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단형과 인식형. 판단형은 J, 그리고 인식형은 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판단형은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은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누가 놓쳐.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여행 갈 때 어떤 친구는요, 엑셀 시트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아주 구체화된 행동을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죠. 몇 시에는 어딜 가고, 몇 시에는 어딜 가고, 몇 시에는 어딜 가고. 이게 어긋나 버리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여행 갈 때, 야, 그냥 떠나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계획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판단형과 인식형의 큰 차이가 될 수가 있다. 자, 판단형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인식형은 뭐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형의 그 책상을 보면요. 각이 잡혀 있어.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칸에는 사무용품, 두 번째 칸에는 중요한 서류, 세 번째 칸에는 나의 개인적인 물품, 이런 것들이 딱 각 맞춰서 정리정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인식형 보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물건 찾는데 한참 걸리네? 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판단형 분들은 이제 신속하게 결론이 좀 내리는 반면에 이 인식형 분들은 그냥 유유자적한 이런 과정들을 즐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 필요 없지. 융통성에 따라서 내가 적응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판단형 뭐예요?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표현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16가지 유형. 자, MBTI는 몇 가지 선호지표?
네 가지 선호지표로 아니지만 유형은 몇 개? 16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향형과 내향형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가지 유형이 요런 유형이에요. 요런 유형. 자, ISTJ, ISFJ, INFJ, INTJ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게 바로 보면 앞에서 우리 네 가지 선호지표 얘기를 했잖아요. I냐, E냐, 그죠? 그 다음에 S냐, N이냐, 그리고 F냐, T냐 어디 갔냐? T냐, 그리고 뭐예요? J냐, P냐. 이런 거를 조합, 네 가지 선호지표 각각을 조합을 해보면 4 곱하기 4, 그죠? 4 곱하기 4, 16가지. 그래서 네 가지 선호지표에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만약에 MBTI 검사를 내가 안 해봤어. 안 해보셨으면 이제 온라인에서 심리 성격 유형 검사 다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MBTI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느 유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무슨 유형일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ENFP예요. ENFP. 그래서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셔도 나의 강점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강점을 잘 발휘를 해야지 우리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별 특징을 한번 보면요. SJ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통주의자죠. S가 뭐예요? S가 감각적, J가 뭐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SJ가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보호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의식, 그리고 책임감,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니까 뭐예요? 자율적이기보다는 뭔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근면하고 경험을 통해 체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가 들어가 계시는 분들. SP가 들어가 계신 분들은 활동주의자입니다. S 뭐예요? 감각적이죠? P가 인식, 지각한다라는 뜻이죠. 감각적으로 지각을 한대요. 그러면 이 SP가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장인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극을 좀 추구하고 현재에 몰입한다. 그리고 적응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니까 뭐예요? 숙달된 기능을 당연히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장점 잘 파악이 되시나요? 자, 지식 추구자는 NT입니다. NT. T. 지식적으로 사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더라.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 뭐예요? NF? 앞에서 T는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지만 NF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가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성장지향적이야.
그리고 현재보다는 뭐예요? 미래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TI 유의사항과 해석 윤리를 보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시면 어렵지 않다. 우리 MBTI 왜 검사를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윤리의식 중요하지 않습니까? MBTI 내가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요 해석 윤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너는 ENFP야, 너는 ENTP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뭐예요? 나 스스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다. 나의 장점과 단점, 내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의 탐색을 돕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호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2가 70 나왔어. 예를 들어서 2가 70 나오고 N이 60 나왔어. 그러면 점수가 70점 이하네? 그러면 내 능력이 없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E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N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IQ처럼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호 점수가 같은 상황이 있겠죠. 선호 점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양쪽 기능이 모두 다 잘 발달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석을 할 때 내 편견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시고 결과 내가 ENFP라고 나왔다고 해서 나는 ENFP이다 라고 정의를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 나는 ENFP인 경향성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결과 자체에 확신, 과신, 완전히 100% 올인, 100% 신뢰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도구는 그걸 약간 도와주는 도구다. 말 그대로 도구 자체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할 때 당연히 윤리의식 가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면 윤리의식,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 윤리. MBTI를 실시를 하고 해석을 할 때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 예를 들면 MBTI가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됩니다. 개인 역량 개발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는 조직 개발 또는 리더십 개발 등등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MBTI를 실시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요? MBTI 실시 방법과 절차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실시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방해받지 않는 환경.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주변이 산만해, 시끄러워, 노랫소리 되게 크게 들려. 그러면 실시가 쉽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더 가까운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체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MBTI를 내가 고객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시를 한 다음에는 전문가적인 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MBTI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뭐야? 편견과 오해 절대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당신은요, ENFP니까요. 정리정돈 안 되겠네요. 일 제대로 잘 못하겠네요. 이렇게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고, 이런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BTI와 관련된 내용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